자, 3단원 정리합니다. 152페이지요. 자, 152페이지. 3단원은 화학원을 통틀어서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 잘 해주세요. 3단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3단원은 역시 절반으로 나눠봅니다.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면 첫 번째 파트가 화학결합이에요. 화학결합을 배우는 게 3단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3단원은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인데 화학결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온결합이 있고요. 공유결합이 있고 금속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결합이 존재해요. 화학결합은 왜 세 종류밖에 없는 것이냐?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와서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요. 세 종류밖에 없는 이유는 원소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비금속이고 하나는 금속이니까 정유수가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금속과 금속이 반응하면 금속결합이에요. 금속과 금속이 반응하면 금속결합. 됐나요? 그럼 비금속끼리 반응할 수도 있겠지. 비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하면 공유결합. 그럼 나머지 하나밖에 없죠.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원소가 두 종류니까 결합의 종류는 세 종류. 당연하겠죠. 그러니 첫 번째, 결합의 종류를 더 이해할 수 있겠니? 화학식을 보면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있는 거 보여? 그러면 얘 이온결합이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붙어있는 거 보여? 그러면 얘 공유결합이야. 됐나요? 예를 들면 HCl 이렇게 써있으면 얘는 무슨 결합이야? 비금속 붙어있으니까 공유결합이야. NaCl 이렇게 써있으면 무슨 결합이야? 금속과 비금속 붙어있으니까 얘는 이온결합이야. 됐나요? 첫 번째예요. 화학식을 보고 이 녀석이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금속결합인지 고르는 게 우리가 배우는 3단원의 처음 파트입니다. 되게 쉽죠? 두 번째, 왜 얘네들은 결합을 하는 것이냐? 결합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결합을 해야 안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결합은 안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것보다 결합하면 안정하니까. 됐나요? 그런데 안정이란 말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 녀석은 더 안정해. 이런 말은 생문에서 많이 나오고요. 화학에서는 잘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정이란 단어는 우리가 화학원에서 시험용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장은 아닌 거죠.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왜 결합하니? 안정해지려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안정한 상태가 돼요. 맨 바깥쪽 껍질의 현자가 8개가 되는 걸 옥텟이라고 합니다. 그 옥텟 규칙에 만족해야 안정한 상태가 됐어.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야. 나는 전자가 7개밖에 없으니 하나를 더 가져와서 8개를 만들어야 되겠군. 이게 옥텟 규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존재해요. H의 경우에는 전자가 바깥쪽 껍질에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를 아무리 쳐받아도 2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껍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전자를 최대한 채워봤자 2개밖에 안 찹니다. 그러면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겠니? 안 돼요. 수소는 전자가 2개밖에 없죠. 이 옥텟이란 말 자체가 전자가 8개가 되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옥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문어 다리 8개 맞지? 그래서 옥토퍼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니네 10월달이 영어로 옥토버 맞지? 3월달부터 8번째 달이어서 옥토버예요. 옥토라는 단어는 8개를 뜻해요. 그러면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를 아무리 받아도 8개를 완성시킬 수가 없지. 그러니 수소의 경우에는 결합을 한다 그래도 옥텟을 만족하는 경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라는 단어를 쓰려면 모든 게 다 통용돼야 되는데 예외가 나타났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외 없이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시험용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이 뭐냐면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겁니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다시요. 이온 결합하는 이유가 뭐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공유 결합하는 이유가 뭐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추기 위해서. 됐나요? 금속 결합하는 이유가 뭐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는 그 어떤 결합일 때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수소는 옥텟은 예외라고 했죠? 수소 한번 볼까요? 전자를 두 개를 받으면 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옥텟은 만족하지 않지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지. 그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는 화학 3단원 첫 번째 파트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어 시험용 문장으로 반드시 꼭 체크합시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되셨나요? 동위결합 외환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양이온, 음이온이 형성되는 이유는 뭐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됐죠? 그게 3단원의 첫 번째 파트예요. 니네들도 공부의 포인트 어디 잡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이 뭔지 알겠어?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이 뭔지 알겠니? 공유 결합 뭔지 알겠어? 공유 결합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겠어? 금속 결합 뭔지 알겠니? 네, 특성 정리됐는데요. 끝. 그러면 두 번째, 이 결합들 중에 공유 결합만 다 되게 많은데 공유 결합만 따로 배워봅시다가 3단원의 뒷부분이에요. 3단원의 두 번째 부분은 이 결합 3개 중에 공유 결합만 따로 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뒷부분의 단원 제목 이름들은 전부 다 분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공유 결합 물질만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금속 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화합물 안에 금속이 들어있으면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3단원의 두 번째로 배우는 이유는 분자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위함인데 이 분자가 얼마나 중요하면 다른 거 안 배우고 얘만 따로 배우는 것이냐.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걸 안 배운다는 건 매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3단원이 쉬운 개념입니다. 그럼 분자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니? 공유 결합했으니까 공유 전자쌍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테고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겁니다. 너 전자쌍 몇 개인지 알겠어? 비공유 전자쌍 몇 개인지 알겠어? HCl 공유 결합 물질이죠. 공유 전자쌍 몇 쌍? 하나. 비공유 전자쌍 몇 개? 3개. 이런 거 쓸 수 있겠니? CO2 이렇게 적어놓으면 분자니까 공유 결합 물질 맞죠? 공유 전자쌍 몇 쌍? 4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4개. 너 이거 정확하게 구절 보고 알 수 있겠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극성과 무극성을 골라야 돼요. 극성과 무극성을 골라야 됩니다. 얘 극성 공유 결합이니 무극성 공유 결합이니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니 무극성 공유 결합이니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됐나요? 분자는 극성과 무극성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뉘어져야 돼요. 그래서 화학식을 보고 전자쌍이 몇 쌍씩 있는지 화학식을 보고 극성 결합, 무극성 결합을 골라내 봅시다가 분자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몇 개씩 있느냐에 따라서 분자의 구조가 정해집니다. 분자의 구조를 정할 때는 이 내용들이 완성이 돼야 분자의 구조를 할 수가 있겠죠. 3단원을 배우는 이유예요. 색 중에 공유결합이 있는 거 알겠어? 공유결합이 이런 성질이 있는 거 알겠어? 그럼 분자의 구조가 이산화탄소는 직선형인 거 알겠니? 결합각은 180도인 거 알겠니?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게 3단원의 내용입니다.
화학식을 분자식을 딱 보면 어떤 구조이고 결합각은 몇 도인지 니네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3단원의 포인트예요. 이러면 3단원 끝나는 거죠. 니네 보세요. 내신 시험 볼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진짜 많이 나올 수 있죠. 단 매우 좋은 장점은 하나예요. 3단원 전체를 통틀어서 계산형 시험 문제가 1도 없어요. 물화생지 다 통틀어서 지구과학을 제외하고 계산형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화학원 단원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화학원 계산이 없다는 건 매우 쉽다는 얘기죠. 개념 정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능에도 매우 쉽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잘 정리를 해놨다가 내신용 점수를 많이 따 오시기 바랍니다. 화학원을 하겠어요 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3단원에서 틀리면 화학원은 접습니다. 3단원에서 틀리면 화학원의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단원을 포인트와 기준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152페이지 물의 전기분해 있어요. 별표 치세요. 153페이지에 보면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의 전기분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밑줄 하나 넣어주시고요. 염화나트륨 용융액 전기분해 별표 2개짜리입니다. 전기분해는 전기를 가해서 화합물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전기분해는 결합의 반대예요. 결합의 반대. 여기 나오는 화학결합의 반대가 전기분해야. 이 교재가 전기분해가 먼저 나오고 결합을 나중에 배운단 말이죠. 나는 반대로 설명해요. 결합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분해는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결합의 원리를 먼저 할 거예요.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전기분해는 나중에. 두 번째 154페이지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 자, 3단원의 첫 번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가져요. 그럼 비활성 기체에 대한 명도 하나 보셔야 되겠죠. 주기율표의 18조 원소에 속하는 원소. 모르는 단어 없죠. 전자배치요.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그 다음 밑줄 하나 넣어주세요. 전자가 8개. 여기 보이니? 전자가 8개. 됐어요? 전자가 8개가 되는 걸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라고 합니다. 또는 2개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는 전자가 8개 또는 2개, 헬륨의 경우에만 그렇거든요. 그럼 다시요.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니? 원자과 전자는 몇 개? 0개. 됐어요? 그러니 워딩을 잘 보세요. 전자가 8개가 되는 걸 옥텟이라고 하거든요. 원자과 전자는 0개가 돼야 됩니다. 됐니? 이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면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그치? 아래쪽에 옥텟 규칙 봅시다. 8전자 규칙이라고 했어요.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보이세요? 거기에는 또는 2개 이런 단어 없지? 보여? 8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맨 끝에 수소는 제외합니다. 꼭 쓰세요. 수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는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옥텟은 8개가 됐을 때를 옥텟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는 가질 수 있지만 옥텟은 만족할 수 없어요. 됐죠? 아래쪽에 보시면 뭐 옥텟 규칙 어쩌고저쩌고 이온의 옥텟 규칙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조금 있다 같이 한번 상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넘겨보세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아래쪽에 그래프 있거든요. 그래프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157페이지) 보면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별표 3개짜리예요.
이 녀석 정말 잘해주세요. 내신에 참 잘 나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단독으로 출제될 만하죠.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죠. 고정관념도 좀 없애주시고요.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이온결합 간단히 시작 한번 해봅시다.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저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자, 이쪽 편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학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화학에서 배우는 화학결합은 세 종류. 뭐라고? 예,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화학에서 배우는 결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됐나요? 여기다 간단히 한번 써보면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예요. 금속결합은 금속끼리 만나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자, 세 가지를 한번 골라주시고요. 화학2에 가면 뭐 전기음성도 차이가 1.7 이상이면 뭐 이상 얘기하는 화학2에 가서 배우세요. 화학1에서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어요. 이렇게만 딱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이온결합. 여러분들의 원인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화학1의 이온결합은 정확한 개념이 금속의 양이온과 금속의 양이온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금속의 양이온 플러스 비금속의 음이온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결합해요. 금속의 양이온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비금속의 음이온은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얘네들이 만나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그냥 놔둬도 여기 가서 툭 붙는 거죠. 결합, 이온 결합은 막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C랑 결합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예요. 얘 그냥 마이너스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석이 붙듯이 그냥 붙는 거죠. 그게 이온 결합입니다. 툭 이렇게 붙는 게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걸 뭐라고 쓰는 거냐면 괄호를 치셔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끌어당겨져서 붙는 것, 정전기적 인력. 이 정전기적 인력이 이온 결합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금속 나트륨이 있었어. 금속이거든. 비금속 CL이 있었어. 얘는 여기다가 한번 할까요? 나트륨 금속은 11번의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2개, 8개, 하나를 갖고 있겠죠.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안정하지가 않지. 7개를 받든가 하나 버리든가. 그래서 하나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양이온이 될 건데 얘 11번은 똑같고요. 2개, 8개 전자 하나를 버렸으니까 플러스 1이요. 산화수죠. 그래서 산화수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양이온이 됐을 때 플러스 1, 전자를 잃어버리게 돼요. 얘는 Na 플러스가 되고요. 얘를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아래로 내리면 Cl-가 되겠죠. 비금속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으로 가야 되니까 전자 한 개를 버려야 되죠.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비금속이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얻어야 돼요. 됐나요? 3단원은 여기서 끝이지만 4단원과 합쳐지는 모의고사면 여기서 추가되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렸어. 전자 잃어버리면 산화. 얘는 산화수가 0이고요.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됐죠. 산화수 증가 산화. 반대로 이쪽이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 헷갈리니까 산화수 0인데 산화수 마이너스 1 감소했지. 그러니 환원. 4단원을 배우고 나면 3단원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4단원을 먼저 그렇게 좀 해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CL이라는 애가 있었어. 17번이에요. 2개, 8개, 7개.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않지? 그럼 얘는 CL 17번인데 2개, 8개, 전자 하나 받아서 8개가 되면 옥텟 만족하는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나트륨 양이온은 누구와 전자 배치가 같아? 전자 10개 갖고 있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겠죠. 얘는 전자가 18개가 됐으니까 18번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겠죠. 그러니 이미 이렇게 이온 상태가 되면 이 이온 상태가 됐을 때에 이미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 얘네들은 막 억지로 결합하지 않아도 이미 안정된 상태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안정된 상태인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보니 이렇게 서로 돌아다니다가 안정된 상태로 다니다 보니 그냥 툭 달라붙는 거죠.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안정된 상태인데 돌아다니다가 정전기적 인력을 받으면 서로 NaCl로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 매우 간단하죠. 그죠? 금속은 양이온이 되어 전자 잃고 산화돼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어 전자 얻고 환원돼요. 산화와 환원은 4단원이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에는 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온 결합을 대표하는 단어는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단어가 이온 결합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겠죠. 한 칸 더 볼까요? EX. 썼다 지울게요. EX. 그럼 해봅시다. 리튬이라는 애와 3번, 플루오린이라는 애 2번. 자, 얘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니? 그냥 결합하지 않아요. 공유 결합하지 않습니다. 얘는 리튬 3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1. 플루오린은 내리면 플루오린 9번인데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네들이 정전기적 인력을 받으면 그때 가서 LIF로 결합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1쪽,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자, 저거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주기율표 되게 많이 했습니다. 1단원, 2단원에서 나온 게 뭐야? 원자과 전자죠. 1, 2, 3, 4, 5, 6, 7, 0. 됐죠? 2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암기해주세요 라고 가르쳐줬던 게 폴 전자수죠. 1, 0, 1, 2, 3, 2, 1, 0. 어때요? 하다 보니까 막 외워지죠? 4단원에서 니네한테 설명했던 게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주세요. 4단원에서 니네한테 설명했던 거 전하량이요. 다른 말로는 산화수. 산화수. 얘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버리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돼요. 그럼 이쪽은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2개를 버리거나 6개를 받거나
두 개 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2요. 13족이요. 원자과 전자 3개니까 몽땅 다 버려서 플러스 3이요. 17쪽 한번 해볼까요? 원자과 전자 7개죠. 7개를 다 버리든가 하나 받든가. 하나 받는 게 낫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4족은 플러스 4가 되든가 마이너스 4가 되든가. 비활성 위치의 전하량은 0이죠. 됐니? 잘 외우세요. 저기다 쓰는 거야. 2주기 1쪽 플러스 1. 2주기 17쪽 마이너스 1. 됐어요? 한 번 더요. MG와 5를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 얘는 12번이고요. 얘 8번이니까 MG 내리면 MG 원자 번호는 그대로인데 전하량이 생기겠죠. 12족이니까 2 플러스. 얘는 산소 8번 원자 번호는 변함없고요. 얘 16족이니까 2 마이너스. 됐니?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결합하면 얘는 MgO라는 애가 태어나겠죠. 됐어요? 이온 결합 물질 가능한가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A와 O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11번, 얘는 8번. 자, 11번짜리가 붙으면 NA가 될 거고요. 플러스 1가 11번이 그대로 남겠지. 얘는 내리면 5, 2-가 되고요. 8번 그대로 남겠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거 있어. NA 플러스 1짜리고요. 5는 2-짜리죠.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 산화수의 총합은 0이죠. 4단원을 배우면 좀 더 쉬워지죠. 화합물의 총합은 0이어야 돼요. 얘 플러스 1이고요. 2-예요. 곱하기 2 하면 되고요. 곱하기 1 하면 되죠. 이게 가스라는 거니까. 그래서 산화수를 배우고 나면 전하량과 산화수를 이용해서 3단원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합치면 0 돼야 되니까 곱하기 2마리 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은 2대1. 됐나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은 2대1. 그래서 NA의 산소는 2대1로 결합해요. 좀 특이한 거 하나 해볼까요? 특이한 거? 쉬운 거 말고. ALS. 자, 결합하면 무엇이 될까요? 됐어요? 얘는 13번이고요. 16번입니다. 내리면 AL 13번. 몇 플러스? 나, 마, 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 알루미늄은 3 플러스. 황은 16쪽이요. S. 16쪽이니까 2 마이너스. 그러면 산화수의 총합은 0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곱하기 2배하고 얘를 곱하기 3배 하면 되겠죠. 어떻게 됐을까? 곱하기 3배. 됐나요? 산화수의 총합은 0이어야 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구성돼? AL 2의 O3가 S3가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죠?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양이온의 비율과 음이온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만나는지를 반드시 꼭 체크하세요. 예전에는 막 여기다 써서 외우기 힘든데 그거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면 1대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가 만나면 2대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이 만나면 3대1.
됐나요? 총합은 0이어야 되니까. 다시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이 만나면 1대2. 얘랑 얘랑 만나면 1대1. 플러스 2와 3이 만나면 3대2. 됐어요? 0돼야 되니까. 이렇게 비율을 주기율표로 갖고 놓으시면 돼요. 너희들 중에 화학원을 수능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냥 얘기하잖아요. 주기율표를 아주 많이 그리시고요. 주기율표를 갖고 놓으시면 화학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주기율표를 몇 줄이 몇 쪽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좀 체크해 주셔서 한 줄 한 줄씩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됐니? 자, 읽어볼까요? 얘 이름 뭐야? 화학식을 읽을 때는 항상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요.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읽습니다. 플로린, 리튬. 그래서 가운데에다 화자를 붙이는 거예요. 플루오린화, 리튬. 됐나요? 얘는 산소, 마그네슘, 소자를 지워요. 화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 산화, 나트륨, 황화, 알루미늄. 됐나요? 음이온을 먼저 읽어요. 그리고 쓸 때도 양이온을 먼저 쓰는 게 기본 규칙인데 예외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CH3COONA.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죠. 음이온이 너무 길다 보면 바꿔 쓰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먼저 쓰고 양이온을 나중에 써요. 읽을 땐 그대로 읽습니다. 아세트산, 나트륨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 법 나오면 전학가 문과학교야. 할 수 있겠어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 볼 수 있겠어? 할 수 있으면 통과. 화학 되게 쉽지, 그치? 얘 투과목은 골랐니? 아직 안 고르나요? 고르고 있는 중인가? 물어볼까? 고른 사람 있나요? 골랐어? 얘 다 골랐어? 물리투 손 들어보세요. 오, 물리투 올라가라. 물리투 열심히 해. 화학투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많지? 물리투, 화학투 이렇게 선택했나요? 생물투요. 뭐야? 세 과목이나 배워? 투 과목을? 헐. 왜 그러지? 학교 왜 그러지? 원래 하나만 하는 거거든요? 왜 세 개나 하지? 과학 진짜 학교야? 그 왜 세 개나 하지? 희한하네. 그럼 단위수가 줄어들겠네. 원래는 두 개를 하는 거고요.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하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하고 사회를 선택할 수 있고 투 과목을 두 개 할 수 있는데 그게 문과 하나, 이과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또는 투 과목 두 개. 이게 거의 대부분 학교들인데 왜 세 개 하지? 신기하네. 안 물어봤어요? 왜 세 개 하는지? 신기하지? 야, 대단하다. 투 과목을 어떻게 세 개를 하지? 물론 이 동네에는 네 개를 하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죠. 수능도 안 볼 거잖아. 그지? 수능에 투 과목 안 볼 거잖아. 신기하네. 투 과목 세 개 하면 논술 쓰세요. 논술로 대학 가. 투 과목을 해서 뭔가 이득을 봐야 되잖아. 논술이죠. 논술 쓰세요. 수시 뭐 6개 쓰라 그러면 하나는 논술 써 그냥. 가서 그냥 못 쓰겠는데 그럼 그냥 구경하고 오시고요.
이거 괜찮은데? 그럼 쓰고 땡큐. 붙으면 합격, 땡큐. 얼마나 좋니? 논술 과학 문제만 풀면 합격이거든요? 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논술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논술 쓰세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이온결합 그래프 해봅시다. 이온결합 그래프. 이거 쉽다고 했어요. 자, 이온결합 그래프. 이온결합 그래프. 됐지? 이온결합 그래프. 자, 요거 중요합니다. 원래 없었는데, 없어졌었는데 다시 생겼어요. 쉬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체크하세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그래프. 이온결합 그래프는 X축이 이온 간의 거리예요.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 Y축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이 녀석 그래프는 매우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래프 잘 봐. 쭉 내려가다가 그래프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거 이온결합 그래프구나. 그냥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이온 간의 거리가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온 간의 거리,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죠? 그럼 떨어져 있으면 뭐가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기는 거 맞지? 그럼 얘는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다가 탁 하고 만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탁 만나요. 이렇게 오다가 탁 만나. 그럼 끝나는 게 아니야. 얘네들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졸라 세게 전기력은 엄청나게 센 값이거든요. 졸라 세게 달려와서 부딪혀요. 그런 다음에 찌그러져요. 안으로 겹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다시 밀겠지, 그지? 떨어지겠지? 다시 땡기겠지? 붙겠지? 찌그러지겠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톡 하고 붙는 거예요. 됐어요? 니네 이렇게 생긴 데다 돌 굴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멈추는 거 맞지? 그거랑 똑같아요. 다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붙으려고 하겠지. 그러다가 너무 가까이 겹쳐버리면 떨어지려고 하겠지. 갔다가 떨어지면 너무 많이 붙으면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여기서 탁 하고 붙는 거야.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 여기는 결합한 지점이 되겠죠. 다시요. 결합을 이루면 매우 안정한 물질은 에너지의 양이 작아요. 됐어요? 물리학으로 설명하면 열에너지가 적으면 속력이 느리죠. 열에너지가 적으면 속력이 느려요. 속력이 느리면 얘가 잘 안 움직이겠지. 그래서 안정. 에너지가 적으면 안정. 그래서 에너지 그래프가 결합했을 때 가장 적어요. 됐어요? 요거 하나 첫 번째 체크. X축과 만난 점을 골라오면 안 돼. 맨 아래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이온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탁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요때 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다시요. 결합 언제?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골라낼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이쯤 떨어지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둥둥둥 떨어져 있으니까 당기는 거 맞지? 그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겹쳐 있으니까 서로 미는 거 맞지? 됐나요?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왼쪽인가요? 왼쪽은 인력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력이 우세해요. 안 붙어 있으니까 반만이 안 생기겠죠? 인력 효과.
결합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여기는 반발력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합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 효과가, 붙어 있을 때는 반발력 효과가. 여기까지 와줬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언제 결합한다고? 에너지 그래프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됐어요? 정리해볼까? 여기다 A, 여기다 B, 여기다 C점을 주면, 자, 첫 번째요. 이온 결합이 형성된 지점은 어디니? 이온 결합이 형성된 지점은 어디야? 그러면 얘는 B요. 이렇게 골랐을 수 있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일 때 결합해요. 됐어요? 그럼 인력, 반발력 중에 누가 큰 거야? 인력은 당기는 거고요. 반발력은 미는 거예요. 얘는 딱 결합한 상태지. 밀지도 당기지도 않아요. 아니라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지만 같은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는 상태. 이온 결합 상태. 됐니? 자, 니네들이 제일 많이 틀려온 거 별표 쳐준다고 했어요. 이 제일 많이 틀려옵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그럼 인력이 제일 큰 지점은 어디니? 다시 3번. 반발력이 제일 큰 지점은 어디니? 여기까지 됐나요? A, B, C 중에 인력이 제일 큰 지점은 어디일까요? 반발력이 가장 큰 지점은 어디일까요? 됐어요? 고를 수 있겠어요? 이걸 이렇게 대충 보고 여기 인력 효과가 나타나 끊어당겨지니까 여기 인력이 제일 커. 그래서 틀려오는 거야. 물리할게요. F는 G의 M1, M2, R제곱. 만미인력 공식이거든요. 만미인력 공식. 전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들어있는 힘. 만유인력. 힘입니다. 힘. 상수값 지우고요. 도중에 질량 변하지 않죠. 힘은 거리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요. 힘은 거리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됐나요? 힘은 거리에 영향을 받아요. 다시. 힘은 거리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모르는 사람 써주세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커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 세단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틀려오거든요. 그래서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인력이요. 힘 맞지? 그러면 힘은 A, B, C 중에 어디가 가장 큰 거야? 그래서 이온 간의 거리가 작을수록 힘세다고. 되니? 이온 간의 거리가 작을수록 힘세다고. 됐어요? 선생아, 여기 인력 효과 나타난다며. 그럼 여기 인력이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A, B, C 점 중에 인력은 가까울수록 크다고. 됐어요? 그럼 반발력은 누가 크니? A, B, C 지점 중에 얘 힘 맞지? 힘은 무조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고. 됐어요? 놓쳐오지 마세요. 힘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큽니다. 자, 그럼 다시요. 얘네 둘이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C 지점. 인력이 크니 반발력이 크니. C 지점은 인력도 매우 작고 반발력도 매우 작은데 인력이 조금 더 커. 조금. 됐어요? 그래서 인력도 작고 반발력도 작은데 반발력이 더 작으니까 인력 효과가 그나마 나타나는 거예요. 됐니? 인력이 커서 인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발력과 인력 중에 인력이 조금 더 크니까. 그럼 다시요.
인력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A 지점 한번 보세요. A 지점이요. 인력 제일 크지. 반발력도 가장 크죠. 인력도 가장 큰 지점이고 반발력도 가장 큰 지점인데 반발력이 좀 더 센 거야. 이렇게 보이니? 그러니 여기 파트에서는 반발력이 미세하게 나타나는 거야. 됐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B 지점은요.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때 결합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 완성됐죠, 그죠? 그래프 어떻게 본다고? 야, 에너지가 가장 작은 지점일 때 결합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균형을 이루니까 밀지도 당기지도 않아서 결합. 문제는 뭐야? 여기 반발력 크니까 반발력 극과. 맞아. 여기 인력 크니까 인력 극과. 그거 틀린다고. 됐어요? 인력은 누가 제일 커? A, B, C 중에 그럼 A가. 반발력은 누가 제일 커? A, B, C 중에 그럼 A가. 됐나요? 인력과 반발력 중에 인력이 좀 큰 지점은 어디야? 그러면 C요. 인력과 반발력 중에 반발력이 좀 큰 데는 어디야? 그럼 A요. 이런 식으로 골라오셔야 돼요. 이 내용 정말 중요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에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의 녀석이 되는 겁니다. 됐니?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프 할 수 있겠어? 자, 이 그래프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칸까지 왔으면 또 통과 2번이요. 별표 쳐드렸죠. 이온 결합 물질을 배우는 이유, 얘 때문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 성질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중요하니까 다 외우세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적어줍니다. 고체 S.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이면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이면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됐니? 이온 결합 물질에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NaCl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S라고 써 있으면 전류 안 흘러요. 두 번째, 액체 상태로 녹이거나 이온 상태로 만들면 그때 가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고체 상태일 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소금을 물에 녹이면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이런 애들을 다 통틀어서 전해질이라 해요. 고체 상태인 전류가 흐르지 않으나 액체 상태의 전류가 흐르는 이온 결합 물질을 다 통틀어서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박수 쳤어. 반드시 외우세요. 두 번째요. 끓는 점, 녹는 점이 비교적 높다. 끓는 점도 써볼게요. 비교적 높다. 비교적입니다. 그냥 막 무작정 높진 않아요. 비교적 높아야 돼. 어떻게 알아?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일 때 25도씨거든요. 상온일 때 대부분 고체로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거의 대부분 고체입니다. 니네 NaCl, 소금, 그냥 고체 상태로 있는 거 맞죠? 그냥 상온일 때 고체 상태로 많이 있어요. 고체 상태 무슨 뜻이야? 아직 안 녹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 녹는 점이 되게 높은 거죠. 하나는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어.
니네 달고나 볶기 해봤어? 국자에다가 설탕을 넣고 불에다 올리면 설탕이 녹지. 그지? 오늘 집에 가서 해봐. 국자에다 소금을 넣고 불꽃에다 가열해보세요. 소금이 녹지. 소금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그지? 됐어요? 설탕은 가열하면 그런데 소금은 가열해도 안 녹아. 왜? 소금의 녹는 점이 훨씬 높으니까. 설탕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소금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꽤 높은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액체 소금 본 적 없죠, 그죠? 녹는 점이 매우 높으니까. 니네 주겸치약이라고 써봤니? 주겸치약이라고 들어봤어? 주겸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주겸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주겸 죽여주죠. 주겸 다주겸. 대나무를 갖고 와. 대나무 통에 비어있는 공간 있죠? 거기다 소금을 쑤셔 넣어요. 생소금을. 그리고 얘를 도자기 굽는 가마 속에 넣어. 그리고 거기에 불을 때 그 온도는 2000도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겉에 대나무가 숯이 되겠지. 그걸 꺼내. 그래서 걔를 뽀개면 대나무 숯이 잘라지겠죠. 거기서 소금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겸이야. 그렇게 가열해도 액체 소금이 안 돼요. 그래서 주겸, 나중에 주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잘 보면 소금이 하얀색이 아니에요. 좀 검은 점도 있고 좀 회색에 가깝습니다. 숯에서 꺼냈으니까. 네, 높은 거 맞지, 그치? 가장 대표적인 게 골라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자, 화학하는 애들은 고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소금 녹는 점 졸라 높다 그랬죠. LiF, 그렇지. MgO. 자, 녹는 점은 누가 높을까요? 화학을 배운 애들은 툭 하고 맞출 수 있는 천재적인 문제. 본 적도 없어, 사람 아그레션. 근데 녹는 점이 누가 높은지 맞출 수 있다는. 한 번도 녹여본 적도 없는데 녹는 점을 비교할 수 있죠. 이게 화학을 하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문과생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맞추지 못하는 문제. 그런데 화학하는 애들은 보자마자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 자, 녹는 점 뭐 갖고 비교한다고? 전하량이요. 녹는 점은 전하량이 클수록 커요. 1번이에요. 녹는 점은 전하량이 클수록 커. 여기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해서 절대값이 클수록 커요. 그게 전하량의 녹는 점과의 관계예요. 다시, 녹는 점은 어떻게 비교한다고? 이온결합 물질은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커요. 다시,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커요. LiF가 있었고 CaO가 있었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됐나요? 무조건 커요. 다시요. MgO가 있었어. Al2O3가 있었어. 누가 크다고? 무조건이요. 됐나요? 전하량이 클수록 무조건 커요. 그럼 마지막 하나요. LiF, NaCl. 자, 녹는 점은 누가 녹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량이 같죠. 전하량이 같으면 써먹어야 되는 단어가 또 필요하지. 그게 두 번째예요. 만약에 전하량이 같으면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아요. 이온 간의 거리가 두 번째예요. 잘 봐.
LIF LI는 이만해, 플로리는 졸라 커, 나트륨은 더 커, CL은 더 커. 이걸 하기 위해서 니네가 2단원에서 이온 반지름을 그렇게 배웠던 거야. 리튬과 나트륨 중에 이온 반지름은 누가 커? 플로린과 CL 중에 이온 반지름은 누가 커? 2단원 다 잊어먹었지, 그지? 잘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시험용 문장을 적어드립니다. 이건 시험용 문장이 아니에요. 니네들 그냥 맞추세요.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이온의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죠. 원자번호 작은 애 골라오세요. 원자번호 작은 애 골라와. 이런 걸 알아두면 시험 문제를 훨씬 빨리 풀 수 있죠. 니네 이온 반지름은 헷갈려서 잘 모르지만 원자 번호는 알 수 있지 않니? 그지? 자, 얘요. 원자 번호 몇 번이니? 3번이요. 얘는 9번이요. 11번이요. 17번이요. 작은 애 골라오세요. 됐어요? 원자 번호가 작다는 얘기는 껍데기가 작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이즈가 작겠지. 거리가 가깝겠지. 그러니까 결합력이 크겠지. 됐니? 이온 간의 거리가 비교가 잘 안 된다면 원자 번호 작은 애 골라옵시다. 쓰고 설명할게요. 세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수화라고 씁니다. 수화. 들어는 봤니? 수화. 화학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죠. 수화. 이제 니네들도 수화라는 단어를 좀 써주십니다. 이게 화학에서 필요한 단어거든요. 네 번째, 충격에 매우 약하다.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요. 충격에 약하다. 무슨 말? 쉽게 부스러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저거는 되게 쉽죠. 쉽게 부스러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번 할까요? 안 부서지죠?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진짜 쉽지 않아요. 맞죠? 안 부서지죠?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부서지죠?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됐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온 결합 물질은 그냥 니네가 스스로 만져봐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쉽게 부서진다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붉은 소금을 손으로 이렇게 둔다면 가는 소금으로 잘라지죠. 그거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고를 수 있죠. 이온 결합 물질 아니죠. 특성 됐어요? 자, 한 칸씩 정리해볼게요. EX 특성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맞춰봐. LIF 방금 했던 거 MgO. 자, 결합력은 누가 세겠니? 결합력을 다른 말로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첫 번째 비교해야 되는 게 뭐야? 전하량이 클수록.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해서 절대값. 얘가 크죠. 그럼 얘가 녹는 점, 결합력이 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aCl, NaO. 자, 녹는 점은 누가 높을까요? 됐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해서 절대값. 네, 그죠? 진짜 쉽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LIF와 LICL은 녹는 점이 누가 높니? 자,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 전하량이 같을 땐 뭐?
원자번호 작은 애를 두 번째로 흘러옵니다.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큽니다. 전하량만 크면 무조건 커요. 그러면 전하량이 같은 경우에만 비교하면 되겠죠. 원자번호 얘는 9번이고요. 얘는 17번이에요. 작은 애 골라오세요. 됐나요? 그냥 보면 툭 하고 맞추세요. 그냥 보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MGO가 있었어. CAO가 있었어. 누가 크다고? 얘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아, 전하량이 같으면 원자번호를 봐야 되겠군. 얘 12번, 얘 20번이고. 네, 그죠? 그냥 보면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 됐니? 진짜 쉽죠? 그치? 용맹점과 결합력. 전하량을 비교하세요. 원자 번호를 쓰세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맞춰볼까요? 누가 클까요? 자,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다며. 맞춰? 맞춰줘요? 이거 맞춰줘?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전하량 같죠? 그렇다면 원자번호 작은 애 골라와야겠죠? 얘는 3이고요, 얘 11이에요. 이쪽이 얘 17이고 얘 9죠. 얘 젠장 이쪽. 야, 어디다 우동을 칠 거야? 맞춰. 됐어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자, 니네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 얘 기억나? 플로린, 나트륨, CL. 제일 큰 애 누구냐? 얘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어? 이렇게 그리고 조그맣게 그렸죠. 얘는요. 기억나? CL이 커, 리튬이 커. 있어? 이렇게 그렸었죠. 자,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거 만났고요. 얘랑 얘랑 만났어. 누가 커? 어렵지.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외워서 풀 수 없어. 이런 문제를 내려면 그래프나 표를 줘야 돼요. 됐어요? 내신용 모의고사에 그냥 툭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만 줄 수 있습니다. 얘는 이온 반지름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외워서 내신에 이런 거 되면 어떡할 거야? 내신이잖아. 예.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EX 수화 해봅시다. 수화 무슨 뜻? 수화 무슨 뜻? 수화 무슨 뜻? 물에 녹아요, 안 돼요? 수화는 물에 녹는 게 아니야. 물 분자가 둘러싸는 겁니다. 물에 녹는 게 아니라 물 분자가 둘러싸는 걸 수화라고 해요. 다시요. 이온 결합 물질은 두 종류죠. 양이온이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음이온이라는 애가 있어. 얘네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거 맞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성질의 물 분자 쪽에 있는 마이너스 성질에 있는 애가 달라붙어요. 걔가 누구야? 산소 원자죠. 산소 원자가 저 양이온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걸 수화라 그래요. 다시 음이온은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물 분자 속에 플러스 성질을 가진 애가 달라붙겠지. 걔가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는 음이온을 둘러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H 짝대기 O의 짝대기 H. 전기용 성도는 산소가 센 거 맞지? 그러니 얘 플러스 1, 얘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2의 상하수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 산소 원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고요. 수소 원자는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크게 수소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면 요게 물 분자의 모양이 돼요. NaCl을 물에다 녹이면 Na 플러스 이온이 Cl 마이너스 이온이 나뉘어지는데 나뉘어지는 이유는 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중간에 물이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어떻게 끼어 들어가? 나트륨은 크다란 산소가 얘를 이렇게 둘러싸요. 그럼 수소는 바깥쪽으로 배열되겠지. 됐나요? 산소가 양이온을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쪽 녀석은요. 염소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수소 원자가 여기에 따닥따닥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산소는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배열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물 분자들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달라붙지 못하죠. 이온은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얘를 푹 넣자마자 물이 얘네들을 둘러싸서 이온으로 따로 떼어먹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린 그걸 녹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녹은 건 아니지. 물이 얘네들을 갈라놓은 거죠. 그걸 수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물을 다 증발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물이 없지. 그러면 나트륨 양이온 툭 남고요. Cl- 툭 남아요. 근데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툭 달라붙겠지. 다른 애 달라붙겠지. 붙겠지. 계속 붙겠지. 덩어리가 점점점 커지겠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린 그걸 석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넣으면 수화돼요.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이요. EX 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니? 됐어요? 이것도 정리해 주세요.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러냐? 전류가 흐르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양이온이 있을 것, 음이온이 있을 것. 자, 그러면 얘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양이온이 없니? 음이온이 없니? 아니요, 있어요.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습니다. 고체 상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나트륨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여기에 Cl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럼 이온 상태로 있는 거 맞지? 얘네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NaCl이다가 얘 0이다가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원래 있을 때부터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있는 거죠. 왜? 얘네들은 이미 안정한 상태가 돼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니까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냥 달라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도 이미 플러스 1가 양이온 상태인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1가 음이온 상태인 거예요. 대신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온은 있지만 그 이온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플러스 정글 걸었어, 마이너스 정글 걸었어.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이온이 음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걸 전류라고 하는 거죠. 전류는 흘러가는, 움직이는 개념이니까. 이온들이 막 움직여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온이 있지만 안 움직이지. 마이너스를 걸었는데 이온이 안 오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 개념인 거죠. 전류가 흐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온이 있니? 움직일 수 있니? 그럼 반대로 한번 써볼까요? 왜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로 만들거나 수용액으로 만들면 전류가 흐르겠니? 왜 흐르니?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할 수 있나요? 양이온도 있어. 금속은 이미 양이온 상태야. 음이온 있어. 비금속은 이미 음이온 상태야. 이 상태로 안정하니까. 그런데 액체로 만들면 물렁물렁 유동성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 이온들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양이온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온이 없어요. 안 돼요. 이온은 항상 언제나 그 상태로 존재합니다. 됐나요? 이온 결합 물질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체크 한번 볼까요? 자, 159페이지 5번이요. 맞추세요. 아주 빠르게 맞추세요. 위에 자료가 없어도 맞춥니다. 뭐로 맞추는 거야? 전하량과 원자법. 전하량과 원자법. 됐나요? 고민인가? MgO, SrO. 태어나 처음 보는 거죠, SrO. 자, 2 플러스고요. 2 마이너스죠. 이해됐죠? 얘는 어떻게 쓰니? 얘는. 얘 2 마이너스니까 얘는 당연히 2 플러스겠죠. 왜?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니까요. 되셨나요? 그럼 얘는 전하량이 같지. 얘는 12번이고요. 8번이에요. 얘도 8번이. 아, 이건 뭐야? 됐어? 야, 니네 생각을 해봐라. 스트론튬의 원자번호 외웠어? 그럼 다시 20번까지 중에 있어? 그럼 20번보다 큰 거 아니야, 당연히? 뭔 말인지 알겠니? 야, 당연히 큰 거 아니야? 니네들이 안 외우고 있는데? 그럼 얘 원자번호가 뭔지는 모르지만 20번보다 크다는 얘기죠. 작은 애 골라오세요. 됐니? 옆에 BR도 있어요. BR 위에 NaCl, NaBr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이, 젠장 전화에 갔네. 얘요, 17번이죠. BR 원자번호 몇 번이야? 외우니? 아니죠. 왜 못 외워? 20번보다 크니까 못 외우는 거 아니야? 됐어요? 이 20번보다 크죠? 됐니? 이렇게 하는 거야. 니네들한테 20번까지만 외우라고 했으니 20번까지만이라도 정확히 체크해 옵니다.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뒤쪽 한번 넘겨보세요. 쭉쭉쭉쭉쭉쭉. 165페이지 22번이요. 165페이지 22번. 165페이지 22번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그래프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 그래프는 되게 독특한 그래프거든요. 보자마자 맞춰야 돼. 뭐를? 여기에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전류 온도 그래프는 화학에서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긴 전류가 흐르지 않죠? 여기 파트에 전류가 흐르는 거 맞지? 됐니? 그럼 쓸 수 있겠어? 이 고체란 뜻이고요. 액체란 뜻이죠. 고체에서 전류가 안 흐르고요.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는 애. 얘를 보자마자 이온 결합 물질이요. 그럼 요점은 녹는 점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프 하나 꼭 체크해 줍니다. 시험때 되게 쉽죠? X 이온 결합 물질이 내 그래프를 보면 동그랗네요. 고체 상태에서 X에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시죠? 동그랗네요. X와 이온의 전하량이 같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멀면 화합물은 녹는 점이 높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된다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원자번호가 크다는 얘기지 녹는 점은 작아야지. 이게 됐어요. 보여요? 시험제 되게 쉽죠?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렸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한 번만 더요. 자, 심화 과정이요. 여긴 쉬우니까 지워봅시다. 자, 한 번만 더요. 19번이요. 19번 별표 주세요. 수능에 나오는 그래프의 유형은 다 똑같거든요. 여기가 이온 간의 거리예요. 에너지라 그랬지. 우리 첫 번째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서 바닥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어딜 체크하는 거라고?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여기서 결합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잠깐만 보세요. LIF가 하나가 있고 LICL이 하나가 있대. 그러면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쭉 내려서 그냥 완판 쭉 내려서 여길 찍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하나는 여기서 결합했겠지, 그지? 됐어요? 노란 거, 파란 거 둘 중에 누가 LIF니? 됐니? 이 시험 문제 진짜 쉽거든요? 잘 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녹는 점은 누가 높다고? 얘는 9번이고 얘는 17번이니까 이쪽으로 부등호 치는 거 맞지? 녹는 점이 클수록 결합력이 커요. 잘 봐. 녹는 점이 높단 말이 무슨 말이야? 결합을 단단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에너지를 가해줘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다시. 녹는 점이 낮은 건 무슨 뜻이야? 금방 잘 녹는다는 얘기 아니야? 가열하면 툭 넣으면 툭!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단단하게 붙은 애와 금방 떨어지는 애 중에 누가 더 안정한 거야? 단단한 애가 안정한 거 맞지? 에너지는 작을수록 안정이요. 됐어요? 에너지가 작을수록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안정된 물질이라고. 여기까지 됐니? 이게 얼마나 쉬운지 잘 보세요. 얘가 노란 그래프가 되고요. 얘가 파란 그래프가 되겠죠. 자, 어떻게 맞출 수 있어? 한 번 더요. 얘요. 노란 그래프는 요 결합할 때까지 이온 간의 거리가 짧지. 왜? 원자 번호가 작으면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깝잖아. 그지? 파란 그래프 한번 보세요. 파란 그래프는 여기까지 와야 결합할 수 있지. 어때? 이온 간의 거리가 멀지. 결합력이 작지. 녹는 점이 작지. 그래서 얘는 요 점과 요 점이 요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여요. 절대로 이온 간의 거리가 큰데 이것도 내려갈 수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아래로 내려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다고. 그래프는
항상 요렇게 움직입니다. 요렇게. 한 번만 더 해볼까? FGO가 있었어. CAO가 있었어. 자, 노란 애 누구야? 됐니?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전화량 똑같네. 12번, 20번. 녹는 점은 얘가 높지. 얘가 조그만 애고요. 얘는 졸라 큰 애지. 이온 간의 거리는 얘가 가까워야 되죠. 그러니 얘가 노란 애, 얘가 파란 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많이 내려온 애가 녹는 점이 높아요. 원자 번호 작아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9번. 얼마나 쉬운지 잘 보세요.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다면 이런 유치한 시험 문제를 그냥 맞춰내는 거죠. 잘 봐. 19번이요. NAX가 있고 NAY가 있대. NAX가 더 많이 내려온 거 맞지? 그렇다면 X와 Y 중에 원자 번호 누가 작은 거야? 많이 내려온 애가. 기억의 X. 녹는 점은 누가 높아? 많이 내려온 애가요. 니은 동그라미. NaX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대. 이름 계속 됐어? 뭔 말인지 알겠니? 디귿 X. 시험제 정말 쉽단 말이죠. 여기 필기할 내용 중에 시험에 낼 만한 문제 진짜 많습니다.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차근차근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칠판 지울게요.